자, 호흡이 빨라진 사람들도 이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이 천천히 느려지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직도 빠르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크게 본다면 불안증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빠르고 얕은 호흡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폐 속에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암 환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질환의 상황에 따라서 불안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극심한 불안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호흡에 관한 부분에서 먼저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자기가 인지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증상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처하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증상으로 과호흡이 온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자, 제가 과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건 호흡수가 보통 사람이 1분에 한 20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2배 이상 40회, 60회 이렇게 빠르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호흡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소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배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몸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직이라든지 마비감이라든지 저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셨을 때 호흡수가 천천히 심호흡을 했을 때 20회면 한 3초 정도의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런데 60회가 되면 1초에 한 번씩 숨을 쉬는 겁니다. 그렇게 호흡수가 빨라지는 양상이 보여진다면 과호흡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호흡이 생겼을 때 어떤 걸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분이 항상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과호흡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을 자주 봐왔던 가족이나 동료라면 바로 어떤 처치나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길을 가다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119를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과호흡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호흡이 심해지면 호흡수가 빨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몸에 있는 혈액 성분이나 이런 데 변화가 생겨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증상들을 내가 알고 있고, 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과호흡 증상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안심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불안 반응이나 과호흡 증후군에 있으면 사실 청각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들립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것들을 먼저 안심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면 뭐 다리를 주물러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지만, 옆에 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안심시켜 주는 방법부터 먼저 하십시오. 안심을 시키면서 내 말에 동조를 하고 협조가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호흡수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는 겁니다. 자, 호흡수를 줄인다는 건 제일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숨을 쉬라고 하는 건데, 천천히 숨을 쉬라고 하면은 너무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숨을 쉬어도 이 횟수가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숫자를 세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호흡이 1분에 20회 정도, 15회에서 20회 정도라고 하면 3초에서 5초에 한 번 정도 숨을 쉬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로 호흡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재호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호흡은 뭐냐면 자기가 뱉어낸 공기를 다시 호흡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왔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호흡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농도를 혈액 속에서 올려줄 수 있어서 알칼리증이 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다른 재반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호흡수가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재호흡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재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위에 찾아보셔서 비닐봉지든 맥도날드나 이런 데 봉지 있을 겁니다. 그런 종이 봉지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자, 종이 봉지가 있습니다. 자, 종이 봉지를 펼치고, 그리고 자, 코와 입이 완전히 막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느슨하게 막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자, 호흡이 빨라진 사람들도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호흡이 천천히 느려지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12회에서 한 20회 사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빠르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또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러면서 증상이 완화시키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심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 느슨하게 하고 호흡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빠르게 과호흡을 해볼게요. 네, 이런 빠르기로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과호흡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거나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두세 번만 해도 일단 급한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1시간 안에 다시 생길 수도 있고 2시간 안에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증상을 완화시켰다면 그 다음에는 병원을 찾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 될 겁니다.